자, 10주차 2교시에요. 자, 힘내시고, 또, 밤에 또 이 녹화 강의를 갖다 들을 친구도 있겠고, 그죠? 자, 점심 먹고 저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점심 먹었는데도 목소리가 그렇네. 까랑까랑하게 이게 톤을 썰톤으로 해라고 하는데 나는 또 썰톤이 안 되네. 여러분들은 썰톤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명쾌한 소리로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조금 안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우리 9장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조금 구분, 의미나 그런 개념 부분 살짝 구분하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간에 회장 거, 배경사건밖에 안 나와 있나? 배경사건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선행사건은 그죠? 자, 배경사건은 그죠? 여러분들,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선행사건에 대한 반응 가치를 높인다고 했어요. 반응의 어떤 뭐 확률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도 부분들을 더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는 환경적 사건, 상태, 자극 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선행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배경사건, 선행사건, 부속결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쭈루룩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경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306쪽에 보면 예시도 나와 있죠. 그죠? 평소에는 잘했는데, 이거 오늘은 안 해. 이거, 이름이, 이름은 안 나와 있다. 그지? 자, 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얼굴 붉힐 정도의 뭐가 있었는데, 뭐, 그 수업 시작 종이 쳐가지고 이제 교실에 앉았어. 근데 그 시간이 선생님이 뭔가 또,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뭐 기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더 되겠죠. 그죠? 기분이 좋았을 때하고 기분이 나빴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행하는 정도를 갖다가 딱 뭐 상중하 이렇게 치면은 좀 떨어지잖아. 그지? 안 좋을 때는. 기분은 좋으면 막 힘든 것도 막, 그지? 별 뭐 상관없이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배경사건 부분들을 예전에는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좀 초점을 안 맞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행사건 부분만 해도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배경사건은 그 전 그거잖아. 그지?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 자극이라든지 상태 부분들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까지 다 찾아가기는 좀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학급 상황에서 교실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앞뒤 전후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근데 애가 딱 보면 얼굴이 벌거려가지고 옆에 막 끓긴 자국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선생님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배경사건 다루기 위해서 조금 침착하게 아니면은 뭐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관심 정도로 평소에는 잘했는데 그럼 얘가 너 쉬는 시간에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조금 이거 하기가 힘들구나. 평소에 너 참 잘했는데 하면 또 아이가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꼭 문제 행동으로 발생이 지속되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금방 끊어줄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재 배경사건 중재 적용에 있어서도 이 배경사건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배경사건이 될 수 있는 건 앞에서 환경적 사건이나 상태, 자극 이런 부분들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기기가 약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음식을 이제 뭐 건강장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이제 그런 이제 그 생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복이 좀 심하니까 그 상태들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맞죠? 그지? 그래서 음식의 포만이나 박탈. 자, 점심 배불리 너무 많이 먹어서 그지 퍼져가지고 안 하지. 잠 오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후 시간대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졸고 막 눈은 크게 뜨고 싶은데 막 졸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좀 안쓰러워요. 그 놔두면 안 되는데 나도 그치요? 우리가 이게 또 뭐 이제 교육 그 학습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면은 놔두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이제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인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친구가 뭐 노트인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보충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책을 좀 더 뭐 확실하게 더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 특성 활동전이 사회문화적 상황, 약물 부작용, 이제 물리적 배치 등 이렇게 이제 배경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대체 기술이죠. 대체 기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꼭 문제 행동으로 후속 결과가 문제 행동, 해모 자극을 회피하기, 피하기 위한 행동, 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대체 기술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교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 기술에는 교체, 대처 및 인내 기술, 자, 인내, 적응 기술, 이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체 기술은 문제행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기술을 얘기하고, 일단은 여기 이제 교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교체 기술, 그죠? 여기 첫 번째, 자, 요 이제 교체 기술 이제 선택 기준이 노력, 309쪽에 나와요. 309쪽에 보면 교체 기술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노력, 결과의 질, 결과의 적각성, 결과의 일관성, 처벌 개연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교체 기술에서 선생님 좀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요청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자기 관리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 문제 행동 소리 지르고 이렇게 번아웃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지금 바로 못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 결과의 질, 결과의 적각성, 결과의 일관성, 처벌 개연성 부분들을 일단은 이제 선택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기술 부분에서도 여기서 여기 그지?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학생이 습득해야 할 교체 기술은 학생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 행동보다 최소한 더 어렵지 않아야 되고 동일하거나 더 나은 결과는 가져와야 되겠지. 그지? 세임도 되고 조금 나은 결과로. 그리고 초기에는 교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즉각적인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교체 기술이 이제 교체 기술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체 기술의 계속적 사용을 위해서 학생이 교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일관적이고, 그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해무적 결과가 주어지고, 교체 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정적 경험이 주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용기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분들이 바로 탁 나타난 문제 행동으로 가지 않고 조금은 새로운 행동이죠, 그죠? 기대 행동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어떤 우리가 대체기술 교수에서 이제 교체 기술의 이제 효과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대처 및 인내 기술. 자, 이거는 그죠? 힘들고 재미없는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310쪽에, 그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에도 문제 행동이 아닌, 그죠? 용인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지? 친구의 장난감을 요청했는데 교체 기술을 사용했으나 거절당했을 때 자, 거절을 수용하고 기다릴 수 있어. 알았어 하고 옆에서 불쌍하게 이래 탁 그죠? 잘 안 되죠 애들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행동에 어떤, 내재화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좀 있겠지. 그지? 응, 응. 외연화 부분보다. 여러분들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약간 좀 소극적이고 약간 좀 그지? 약간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을 굳이 딱 이제 문제로 이제 다 삼기는 힘들죠, 그죠? 그것도 자신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자 여기서 인내 기술 그죠? 대처할 수 있는 분노 조절, 긴장 완화.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일단 분노 조절 훈련. 심호흡법이라든지 긴장 완화 이런 부분들 그죠?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 부분 나오잖아. 자기 관리 기법.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하고 그죠? 자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지? 적응 기술이다 그지? 자, 이 적응 기술이 좀 우리한테는 좀 유의미하게 좀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죠? 문제행동 예방과 의미 있는 생활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그리고 학업기술, 사회성 기술이 있는데 학업적인 부분들은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학업기술보다는 그죠? 학업에 대한 뭐 흥미라든지 뭐 이런 욕구 부분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게 더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사회성 기술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 기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교수해야 되고 일단 이 부분들이 설명, 모델링, 시연, 그죠? 시연 피드백, 연습 트레이닝이 좀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이 사회성 기술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일 지나가다가 뭐 어떤 지나가다가도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고 또 다양하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꼭 3, 3, 5, 5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지? 이런 건 모두 이제 우리가 사회성 기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한두 번은 상처를 받더라도 이거 뭐지 막 기분 나쁘게 하도 그 뒤에는 쟤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럼 미리 예측하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친구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왜?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절연하면 돼.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회성 기술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현재 어떤 사회적 기술의 수준도 알아야지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잘하고 있는데 밑에 수준으로 막 얘기하면 그거 할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해요. 뭐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죠? 좀 아이들한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새로운 이제 행동 행선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미 학생 행동 목록에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적 조정을 통해서 이제 강화를 시킬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문제 행동을 주로 하는 게 왜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기능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화 해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단계가 아이들이 이제 부족하잖아.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그지?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 거지. 상황마다 다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제 어떻게 해요? 응용해가 잘 하지, 그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다. 그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해주는데?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수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은, 문제행동으로 그게 기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부족한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일단 사회성 기술은 어떻게, 모델링, 시연, 피드백, 그지?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이제 사회성 기술에 대해서 학생에게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델 설명은 진짜 그죠?
설명할 때만 또 그게 해당이 되죠. 그죠? 응.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험 피드백, 어떤 뭐 장소 상황에서의 어떤 뭐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연습, 트레이닝, 그 연습을 왜 하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참 기분 좋았다. 그때 참 잘했었잖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는데 그 새로운 행동 형성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그게 다 일어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어떤, 뭐 해모자극이나 선행 사건이 있고 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자기 거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도표에서도 우리 보면은 탁 연습하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탁탁탁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계속 선경험을 쌓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행동 이제 시연을 통해서 역할을 나누어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고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죠? 또 이런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성 기술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응. 그 안에도 그 사회성이라는 부분 안에도 다양한 그게 있어요. 하위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 그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의 행동, 그 기능평가를 제대로 해주면 이 아이의 어떤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위 항목들을 딱딱딱 뽑아가지고 그걸 연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리고 313쪽에 보면은, 그 역할놀이 이것도 참 많이 해요. 그 유치원에서는 거의 뭐 이 역할놀이를 통해서 사회성 기술 연습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교실 상황에서는 즉시 이제 적각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어떤 사회성 기술이 어떤 적용될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촉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역할극이라는 거는 또 이제 뭐 일과표 안에서 또 뭔가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즉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사들이 아이한테 그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8-6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딱 여기 있어요. 근데 용어들도 여기 우리가 보면은 좀 수업 안에 예해가지고 보면은 좀 쉽게 풀어 써가지고 해야 돼요.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보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뭐 이런 좀 풀어 써서 아이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면 더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9장이에요. 여기 앞에 거는 좀, 앞에서 나왔지, 그지? 그래서 이거 보고,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또 다 알 거야. 그지?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해가지고, 정적 작업, 혐오 작업 해가지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쉽게 외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기의 그거에 맞게, 외우면 돼요.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원리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행동 증가 부분들을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부적벌, 정적벌 해가지고 행동 감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좀 하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나. 그 안에 내용만 그지? 제시를 하느냐, 제거를 해주느냐 그 부분들만 좀 그걸 해주면 되겠죠. 그죠? 구분만 해주면 되니까. 자,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그죠? 다 이렇게 하고 싶죠? 아이고, 지금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가 사는데 부부싸움을 굉장히 자주 해요. 수시로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집 2층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나가라 했어요.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너끼리 해라 이러면서. 그 괜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제 부부 싸움이라는 것도 이제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의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 가족의 어떤 생활 교육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구성할 때 어떤 이제 교육을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사는 과정에서 서로 뭐 조율한답시고 뭐 부부싸움 한다든지 이거보다도 좀 더 어떤 부분들 그 전에 이래 된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고 뭘 하면 그냥 결혼하면 뭐 다 뭐 양보해야 되고 기어 좀 잘 알겠지 그지? 양보해야 되고 뭐 기선제압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뭐 판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결혼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은 많을라.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뭐 서로의 그런 권리 부분들을 주장한다 하면은 사실은 결혼 생활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그게 뭐 부부 싸움이 한 뭐 1년 이상 한다, 몇 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니 그걸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좀 많이 싸웠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얘기지. 옛날의 싸움의 어떤 내용하고 지금의 싸움의 내용은 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그 321쪽에 보면은 이런 그림 9-1이지 그지? 자극의 어떤 조작이 어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고 일단 하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에 뒤따르는 후속 결과, 자극의 효율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되겠죠, 그죠? 이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거의 우리가 이제 어떤 정적 강화 부분들이라 하면 주로 이제 칭찬이나 피드백으로 좀 많이 그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걸로 다 뭔가를 우리가 행동에 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적 강화 부분에서도 이제 앞에 혐오자극을 그 뒤에 따라오는 혐오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런 우리가 기대 행동, 표적 행동 이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또 되겠죠. 그 321쪽에 맨 밑에 보면 영연이 뭐 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적 강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근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매일 일기 쓰기라는 행동 뒤에 청소라는 혐오 자극이 처리되어 매일 일기 쓰기 행동이 증가했으므로 부적 강화를. 일기 안 쓰면은 청소해. 이렇게. 청소를 엄청 싫어하는 거야. 청소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 그치?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화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어떤 기능적 관계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화의 이제 개념 부분들을 322쪽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강화는 행동 후에 즉시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함에 따라서 자극을 제시하는 거는 정적 강화가 되겠죠. 그죠? 제거함에 따라는 이제 부적 강화가 될 것이고, 그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 증가시키는 거는 이제 정적,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행동의 후속 결과로 행동 직후에 따르는 이제 결과 부분을 얘기하고, 정적 자극과 혐오 자극 부분들이 있죠. 그죠? 후속 결과로 주어지는 유쾌한 자극, 긍정적이고 유쾌한 자극. 그리고 혐오 자극은 부정적이고 불유쾌한 자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강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강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발생 가능성의 증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화는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324쪽에 강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분들이 나와요. 첫째, 강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자극을 조절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아동의 행동 발생 가능성의 증가 여부. 그래서 육해 자극을 주거나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미래의 어떤 행동이 증가했을 때는 한다고 강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강화는 또, 반드시 강화는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 324쪽 밑에 예시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보고 있으세요.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325쪽, 강화가, 결과적으로 미래행동,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아무 행동에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 모두 다 미래 행동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우리 일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를 적용하는 실수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실수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죠? 생각나는 사람 없나? 강아지 덧치라 했잖아, 그치? 애가 막 사탕 사달라고 해. 여기 밑에 나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 부분들이 그 꼭 사람 많은 곳에서 좀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막 일하면은 엄마가 좀 하잖아, 그지? 뭐가 쪽을 팔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번 딱 한 번만이야. 내버 절대 없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아이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해주더라. 또 한 번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 딱 한 번만이야. 그걸로 됩니까? 안 되죠. 더 때려 쓰는 거야. 사탕보다 더 큰 게 있거든. 그지? 그러면 자기한테,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의 우는 행동의 빈도, 강도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지? 강도도 세지게 되지, 그지? 아이가 집어드는 과자를 사준 엄마의 행동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지, 그지? 그때 이제 엄마가 사탕을 사주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사탕을 원할 때마다 울고 저르고 이부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게 키우게 되지, 증가시키게 되고 아이는 엄마가 사탕을 사주면 울음을 그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할 것이고 엄마의 행동은 또 어떻게 한다고? 사탕을 사주는 행동을 계속 증가시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출발했을 때 한번 딱 시발점이 됐을 때부터 우리가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여도 참고 좀 꺾을 수 있는 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을 간다든지 약간은 좀 이렇게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 조금 피해버리면 이거 엄마 찾는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엄마 찾으러 뛰어와요. 그래 안 하는 친구들은 또 있지. 그거는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강화의 대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형태대로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와 관련된 오늘은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화하고 강화제라는 두 용어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몇 쪽에 나오는 326쪽에 강화는 행동과 후속 결과 간의 관계 또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요. 강화제는 행동의 후속 결과로 자극이 제시되거나 제거되어 이후의 행동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유쾌한 자극을 주었고 그 결과로 그 행동이 증가했다면 주어질 자극은 뭐라고? 정적 강화제이고 이때 어떻게 돼도 정적 강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구별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강화의 종류, 정적, 부적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327쪽에 표의 정적 강화의 예가 나오고 329쪽에 9-2에 보면 부적 강화의 예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잖아, 그지? 정적 강화, 바람직한 행동, 표적 행동이 발생하면 즉시 유쾌하고 정적인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그 표적 행동의 미래 발생률이 증가하게끔. 그리고 부적 강화는 행동 후에 즉시 자극을
철회입니다. 제거. 앞으로 이제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 숙제를 잘하면 설거지 하는 걸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설거지가 먼저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행동 보니까 일기를 잘 썼다. 그러면 일기 안 쓰면은, 그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손에 물 묻히기 정말 싫어. 이러면은 하겠죠. 정적 강화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쭉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미래 행동까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행동 결과로, 그리고 앞으로, 메뉴의 거, 앞으로 성우는 발표를 위해 손을 자주 들 것이다. 미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강화제의 이제, 정의, 강화제, 강화, 보상. 계속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구분해가지고 쓸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있죠? 자, 부족 강화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328쪽 메뉴에도 나오는 거예요. 즉시 뭐 부정적이고 불유쾌한 자극이 제거됨으로써 표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 그죠? 표적 행동이 증가. 자, 여기 뭐 예시도 나오네. 328 강화제 하기 전에 민희가 숙제 제출일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제출하자. 교사는 청소 시간에 청소를 면제해줬다. 그지? 근데 교사의 청소 면제로 인해 이 학생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숙제 제출을 정확하게 지킬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를 이제 부쩍 강화되었다고 한다. 근데 청소를 좋아하는 학생이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쩍 강화에도 9-2에 그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쩍 강화하면 부쩍이라는 보면은 정적 강화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벌과 이제 이렇게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네. 강화 부분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유유 상정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제거, 행동 뒤에 나타나는 자격이 뭐 종결, 뭐 그지? 정적 강화를 제시로 인한 그거고 그지? 그래서 정적이라는 표현은 유쾌하다거나 좋은 의미가 아니고 자극의 제시, 그지? 자극이 주어졌음, 그죠? 정적과 부쩍 강화는 미래 행동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 요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죠?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원리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뒤에 자극의 변화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점이란 정적 강화에 의해 유지되는 행동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없었던 자극이 제시되고, 뭐 칭찬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 보상적인 부분들도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강화 부분에서 보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죠? 부적 강화에 의해 유지되는 행동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있었던 자극이 제거되고 또는 정결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뭐 조그만 표에도 있네. 9-3에 보면 그지? 미래 행동 발생 가능성의 증가. 여기 이제 공통점이에요. 육해 자극 제시, 불쾌 자극 제거. 요 두 가지. 이렇게 탁탁 구분하면 되겠지. 자, 강화제는 그죠? 강화제, 강화, 보상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행동 후속 결과로 제시되거나 제거되어 이후에 행동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극이는 강화물, 강화인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죠. 그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강화물 막 이렇게 많이 쓰지, 그지? 어떤 행동 후에 주어지거나 처리되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후속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화, 후속 결과로 인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 강도, 비율, 지속시간 등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거나 행동 형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이제 보상, 행위나 노력에 대해 주어지는 무형으로 주어지는 상이지, 그지? 그리고 뭐 이게 상을 뭐 어떤 뭐 선행상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강화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밑에 보자. 보상 331조. 자, 보상은, 자, 강화제는 어떤 행동 후에 주어지거나 철회되어가지고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후속 결과이며, 보상은 어떠냐면, 행위나 노력에 대해 주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으로 주어지는 상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선행상이 주어졌다고 하자. 예, 그지? 그래서 아동이 한 번 받은 선행상장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할지는 뭐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 미래 행동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상하고 강화제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동의어로 사용되기는 조금 그렇다. 그지? 안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 강화제의 이제 선택 부분들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은 강화제 해가지고 강화제의 개별화, 효과적 강화제의 특징 나오죠, 그죠? 강화제의 개별화, 개별화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대상마다의 어떤 강화의 어떤 강화제가 다 다르지 않을까? 뭐 아이들이면 좀 비슷한 것도 있긴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어 강아지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해서도 안 되고 그 연령별로도 좋아하는 그게 다 다르죠, 그죠? 진짜 달라요, 그게. 그리고 뭐 스티커 또 뭐 우리 꼬맹이들 뭐 좋아해. 뽀로로 스티커 뭐 뽀로로 뭐 포크 숟가락 뭐 뽀로로 있는 그런 게 있잖아. 지금은 또 핑크퐁 개들 또 막 그런 모자부터 시작해가 그죠? 얼마나 그게 선호하는 그게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핑크퐁 막 캐릭터 있는 거 좋아하나? 아니지. 뭘 좋아해? 나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자, 특정 강아지가 모든 이제 뭐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강아지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학생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극이 정적 강화제를 작용하려면은, 어, 학생이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지. 어, 아닌데 똑 줘봐봐. 그지? 우리가 강화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 이거 혐오자극 아니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아니듯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에게 기분 좋은 자극이라고 해가지고 모두에게 정적 강화가 제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응. 여기 보니까 철원이 얘기가 나오네, 그지?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했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철원이 엄마 주시면 그 뒤로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웬일 헐, 그지?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의 특징 때문에, 그지? 다문화 이제 가정이니까 머리를 쓰다듬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민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고 할 때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행동들이 그 문화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아닌 행동들도 있죠. 그래서 강화제의 개별화를 일단은 우리가 알베르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이 이전에 강화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얘들이 히스토리가 필요하겠지. 부모들이 우리가 기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지. 그리고 아동이 원하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강아지가 아동의 표적 행동을 하려고 할 만큼의 뭐가 있는 거야 돼. 가치가 있는 거야 되지, 그지? 강아지라 이거 뭐 주면 다 강아지 내버 안 돼요. 그죠? 그만큼의 아이의 그 혐오 자극 회피 뭐 이런 부분들을 문제 행동 발생 여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동의 나이에 적절한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지? 그래서 아동이 과거에 이제 강아지가 일관성 있게 주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아지의 이제 특성적인 부분들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강아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겠죠. 준비와 저장이 용이하고 비용 부분이 저렴해 휴대가 간편하고 교사의 통제가 가능하고 소단의 사용이 가능하고 소단위로 해야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뭘 하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옛날에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야. 학습지 하면서 뭐 포도송이에 포도 막 이렇게 붙이고 하잖아. 그러면 학습 선생님이 뭐 진짜 내가 갖고 싶은 뭐 모양의 어떤 뭐 그걸 갖다 준다든지 뭐 게임판을 준다든지 막 그렇게 했었죠. 그죠? 아니야? 아니긴 뭐가냐 해놓고 그지 수업을 방해하는 요렇게 요런 부분들도 강화제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포화를 지연시키고 자, 그리고, 일단은 너무 지나치면, 이게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행동과 후속글과,
후속 강화 사건 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어떤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기능적 관계가 다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강화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강화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좀 그저 참신하게 쓸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식상하면 좀 그렇잖아.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 곳에만 강화제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치료실 가면 거기 있어도, 복지관에 뭐 하면 거기 있어도, 뭐 집단 프로그램 하면 거기 있어도, 다양한 강화제에 이게 완전히 포화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참신하고 뭐 그 할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자, 강화제의 유형 무조건 강화제, 조건 강화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무조건적, 정적 강화제, 부적 강화제, 그지? 그 다음에 뭐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책에도 333쪽에 나오죠, 그죠? 조건 강화제는 조건화된 정적 강화제. 자, 점수, 또 뭐, 그죠? 쿠폰 같은 걸로. 자, 그리고 조건화된 부정 강화제. 자, 요 돈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화폐를 조작하면 안 되지만, 그걸 그 학급에 진짜 우리가 뭐, 시에도 보면은, 무슨 시, 뭐, 이렇게, 뭐, 부산에 보니까 동백 화폐인가? 동백 무슨 화폐, 쿠폰, 화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가 좀 퍼펙트하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화폐도, 그지? 우리가 일반적인 돈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 아이들이 뭐, 위조지폐도 알고, 그지? 그러면은 그 학급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폐,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재밌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급 차원이 아니고 학교 차원에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면 학교 조직 전체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의 어떤 가치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건화된 부적 강화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